이 채널의 운영 목적은 홍보, 수익 추구, 정보 공유의 3대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고보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르노 코리아 QM5 가솔린입니다. 이륜 CT-RE25입니다. 등급이고 주행거리는 134,408km, 2009년 5월에 출고된 차량이고 판매 가격은 499만원입니다. 성능 점검을 살펴보겠습니다. 검사기간 여유 있고요. 배기가스 정상이고, 입고 기간은 3주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됐네요. 소유자 변경은 4회, 번호는 한 번 바뀌었고, 보험일은 내 차 피해는 없고, 타차 가에는 1회에 34만원이 있습니다. 특별히 무시해도 될 정도. 타이어가 최근에 바뀐 것 같죠? 전반적으로 무난해 보입니다. 이 차가 또 워낙 무난하고 또 내구성이 좋은 차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무난해 보이고, 자동차 365의 이력을 한번 볼게요. 2023년 03월에 르노 삼성 서비스 센터 센텀점 로암 갈았다. 로암. 이 정도의 정성을 갖고 계신 분이셨던 것 같고요. 남부정비 사업소에서 랜드모터. 나머지 정비 이력이 없어요. 검사 이력만 있고.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어떤 상태인지 그러면 부산 해운대로 떠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고보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지금 시간은 오후입니다. 평소하고 달리 지금 오후 2시고요. 저는 부산 해운대 반여 강변 자동차 매매 단지로 갑니다. 왜냐하면 고객님이 오후 3시에 시간이 된다 하셔서 오늘 같이 만나가지고 차를 볼 거거든요. 그래서 느긋하게 오늘 고객님 덕분에 느긋하게 오전에 아주 여유롭게 오전에 운동 갔다가 이렇게 여유롭게 이것저것 좀 하면서 PC 작업 좀 하고 그러고 쉬다가 이제 나갑니다. 점심 먹고. 네. 배터리가 꺼졌네요. 이 시간에 이제 어디 갔다가 복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도로 사정을 잘 모르겠어요. 아마 막히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시까지 만나기로 했고 좀 느긋하게 출발했습니다. 지금은 2023년 9월이거든요. 9월 초인데 아직은 더워요. 더운데 낮에는 덥고 아침 저녁은 확실히 오늘부터는 어제와 다른 좀 아침에 더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어제까지는 밤에 더워가지고 에어컨 켜고 잤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은 확실히 바람이 좀 가을 바람이다. 하늘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하늘이 확실히 높고 푸릅니다. 가을 하늘처럼. 그래서 이렇게 여름도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볼 차는 제가 좋아하는 차인 QM5입니다. QM5도 뉴 QM5 아니고 이제 오리지널 QM5 이제 RE25라고 하는 모델인데 이 모델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RE25는 2.5리터 자연흡기 엔진, 그 엔진 닛산 엔진이죠. 닛산 엔진과 닛산 미션, CVT 미션, 엑스트로닉, 그게 이제 조합되고, 차대는 르노 차대를 가져다 쓴 전형적인 우리나라 르노 삼성 시절에 이제 만들었던 이런 조합 방식. 르노 차대 가져다가 이제 파워트레인 닛산 거 얹어가지고 그렇게 만들려고 해도 힘들겠다, 그죠? 뭐 요즘에야 이제 그런 추세들이 많죠. 이게 회사가 시장 수요가 많이 없는 그런 차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층이 얇으니까 돈을 좀 아끼기 위해서 회사 적어도 복수 회사들이 합쳐가지고 차를 개발하는, 뭐 예를 들어서 도요타로 치면 도요타 GT86, 뭐 GR86, 그 다음에 뭐 BMW G4 그런 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들이 이제
차를 만들긴 해야 되겠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규모의 경제가 나오지 않을 때 그러면 사실 합쳐가지고 야, 너 파워트레인 너가 맡아, 샤시는 내가 맡을게, 뭐 이런 식이면 돈도 아끼고 또 상대방 회사에 또 일하는 방식 이런 것도 좀 간접 경험해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서로 약간 윈윈? 쟤들은 어떻게 일하는지 한번 보자. 아, 쟤들은 이러더라. 뭐 이런 실무진에서는 그런 경험이 많지 않았을까요? 야, 우리 같으면 이거 그냥 오케이인데 쟤들은 너 다시 이렇게 하더라. 아, 이러니까 이런 쟤들이 이렇게 경쟁력을 갖고 있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서로 인정하니까 서로 협력해가지고 뭐 아무튼 뭐 그런 맥락이죠. 이렇게 물론 르노 그룹이 이제 닛산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이런 식으로 차를 개발했고, 또 생산 기지는 우리 한국 르노 코리아 공장을 이용하고, 또 우리나라 한국 인력을 통해서 뭐 신차 개발 혹은 뭐 이런 테스트 이런 것들을 좀 나눠서 하겠죠. 아무튼 뭐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는 얘기고, 차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도해서 어떤 외국의 기술과 외국의 재료들 이런 것들 섞어가지고 이런 차를 만든 거죠. 아무튼 그 베이스, 이제 파워트레인 베이스가 이제 닛산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이제 일본에 대한 어떤 그런 신임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아, 일제 좋지, 뭐 일본 파워트레인 뭐 고장 안 나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그런 기대감을 좀 충족시켜줬던 그런 파워트레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뭐 일본, 뭐 독일 이런 기계 장치들이 완벽한 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뭐 기름이 샌다든지 뭐 이런 거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볼 이 차도 프론트 케이스라고 하는 이른바 이제 체인 커버 있죠, 체인 커버. 그쪽이 잘 새더라고요. 제가 이 차를 여러 대 봤었기 때문에 그쪽이 좀 잘 새고, 그 다음에 CVT 미션이 좀 약간 고주파 소리를 내는, 그리고 약간 말타기 증상이 있는 이런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심할 때는 또 CVT 미션 수리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차에서 우려될 수 있는 좀 이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내연기관 자동차가 고장이나 어떤 내구 저하가 발생하지 않는 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다른 차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뭐 엔진 오일을 뭐 먹어가지고 엔진 오버를 한다든지 또 이런 이슈는 없던 것 같아요. 물론 차가 많이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표본 자체가 적기 때문에 케이스 자체가 적게 우리한테 인지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일본은 그런 문화적 어떤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이렇게 너무 모험을 하지 않는, 나쁘게 말하면, 좋게 말하면 검증된 것만 계속 가지고 쓰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뭐 엔진의 그런 아주 치명적인 오일 소모 문제라든지 어떤 이제 우리 메인 베어링이라든지 그 다음에 핀 저널 베어링이라든지 이게 대메탈 소메탈 베어링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붙는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현대는 감마가 아니고 누 GDI 엔진은 굉장히 내구 이슈가 있거든요. 그 차는 10만 킬로 넘는 차들 쉽게 메탈 베어링이 붙어가지고 엔진 오버홀 하는 차, 엔진 블로우 나는 차 많이 봤습니다. 정말 i40에 들어가고 i30 2.0 누 엔진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내구성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차가 많이 팔린 차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보통 대부분은 세타 GDI 엔진만 이렇게 이슈가 되는데, 사실 세타보다 훨씬 감마 엔진보다 훨씬 더 이슈가 되어야 될 뻔했던 엔진이 누 엔진이죠. 누 엔진은 이제 우리가 하이로우 개념으로 보면 좀 고급 엔진이 세타 엔진이 조금 더 고급 기술이고 좀 고급 엔진의 개념이고, 누 엔진은 베타를 승계한 엔진이기 때문에 조금 약간 로우 엔드
세타가 하이엔드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승용차들은 다 이제 세타 계열들이 올라갔고, 누 계열들은 약간 이른바 봉고차 약간 느낌이 있는 이제 i40 외건, i40, 그 다음에 뭐 i30 소형 준중형차 이런 데 적용이 됐었죠. 아무튼 네, 아무튼 다시 이야기를 본론으로 돌아와서 보면, 그런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이제 일본차,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르노, 삼성, 르노 이런 뭐 파워트레인이 아주 중대하거나 심각하거나 치명적인 그런 결함들은 일반적으로는 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구성이 좋다, 상대적으로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런 기대감을 충족시켜 줄 수 있었던 차가 아닌가. QM5 특히 디젤도 그렇고, 디젤 엔진도 괜찮았거든요. 진동이 좀 많아서 그렇지 내구성도 괜찮고, 그 다음에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배기량에 의한 세금이 적용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2.5리터라고 하는 이런 배기량이 조금 걸림돌이 되었던, 그것도 이제 고배기량, 고급차라고 하면 고배기량 차도 많이 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단에는, 근데 SUV에 약간 고배기량 가솔린 배급 배기량을 감당해야 되는 좀 부담이 있었죠. 그래서 많이 안 팔린 부분은 있지만, 차만 놓고 본다면 정말 혼다 CR-V, 그 다음에 도요타 RAV4 이런 차들 같이 굉장히 이제 그런 차들의 좋은 것들을 본다면 같은 맥락을 공유하고 있는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랄까요, 이제 적당히 SUV로서 정말 중립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차라고 생각하고, QM5 같은 경우는 타보면 승용 감각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앞선 그때 이제 운전을 하면서 얘기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약간 키높은 해치백을 타는 느낌, 굉장히 좋은 핸들링과 하체의 느낌, 그 다음에 직진 안정성 이런 것들이 좀 좋은 느낌, 회전의 느낌도 괜찮고, 그런 것들이 운전의 질감은 좀 약간 유럽차의 느낌들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어떤 면에서는 좀 일본차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런 확실히 국산차와는 다른 그런 감각들을 가지고 있는 차가 바로 QM5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를 좀 앞질러 가야 되겠네. 저는 뒤에 스포티지가 하이빔을 켜고 비키라고, 비킬게 뭐 그리 성격이 급해, 뭐 그리 성격이 급해. 깜빡이도 안 넣고 사선 변경하고 2.0 GTDI 뭐야? TGDI인 거 알겠어. 다음에 진짜로. 자, 이제 얘랑 안내해주는 게 다른데, 핸드폰 내비가 안내해주는 대로 가야죠. 아마 그걸로 타고 가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기 어디야? 저기 금정터널, 그쪽으로 가야죠. 와,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햇살은 좀 따가운데 공기 좋고 하늘 맑고, 이런 계절은 드라이브 다니기 좋죠. 저녁에는 좀 선선하고, 아니 뭐 선선 정도까지는 아니고, 저녁에는 좀 덥지 않은 정도? 뭐 기분 나쁘지 않은 정도의 느낌의 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날씨입니다. 그래도 무슨 공사를 하는지 저걸 잔뜩 간단하네. 쭉 직진하면은 양산이고요. 저는 이쪽으로 산성 터널로 접근합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가면 바로 해운대로 떨어지는 거죠. 해운대고 석대 그쪽으로 떨어집니다. 얘는
햇살이 너무 강해요. 저는 1차로로 들어가겠습니다. 2차는 초월해 가야지. 네, 산성터널 진입합니다. 여기서 2차로로 가면 저기 어디야, 저 장전 빠지는 부분에서 막히거든요. 뭐 안 막힐 수도 있는데 아무튼 막히면 1차로로 다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장전을 지날 때까지는 1차로로 쭉 가는 게 여러 측면에서 좋습니다. 여기 구간 단속 구간이네. 이 터널 쭉 끝까지 가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해운대예요. 아, 어두운 터널에 들어오면 제발 좀 전조장 좀 키세요. 저도 오토가 있잖아요. 오토 기능이. 왜 오토 기능을 굳이 수동으로 이렇게 작동합니까? 그냥 오토로 놔두세요. 그죠? 이건 진짜 현대자동차, 현대기아자동차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거 진짜. 왜 저걸 안 바꾸지? 저 방식을 바꿔야 돼요. 다시 시동을 껐다 키면 오토 모드로, 그러니까 디폴트가 오토로 되게. 저거 보세요. 저분은 본인 차 전조등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이 차는 불 켜놨네. 정말 이거는 운전자, 1차적인 운전자 탓이 되겠지만 이거는 진짜 이 제조사의 문제가 제가 볼 땐 더 커요. 다 알고 있는 문제면서 왜 이걸 안 바꾸지? 불편하다고 소비자들이 컴플레인 하나? 사실 너무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수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밤에 차 불 끄고 다니는 거하고 터널 안에 어두운데 불 끄고 다니는 거 제일 수준 떨어지는 거지, 그거. 진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자동차 생산 지금 탑5 안에 들어가는 회사가 현대기아인데 전 세계적으로. 참 그렇습니다. 고객님 도착하셨다고 하십니다. 생각보다 엄청 빨리 도착하셨는데 지금 36분이거든요. 저도 이제 다 왔으니까. 여기가 해운대구 반여동이에요. 해운대구 반여동. 와, 해가 갈수록 아파트가 또 점점 늘어나네. 여기가 앞으로 이제 재개발의 여지가 있긴 있는데, 그럼 뭐 가관이겠네 진짜. 도착했죠. 여기 저기 파크랜드 간판 보이면 다 온 거거든요. 저는 저 앞에서 도착했습니다. 여기 벽 보이는 저기 여기고요. 여기서 유턴하면 됩니다. 다행히 뭐 차는 하나도 안 막히고 굉장히 빨리 도착했습니다. 에어컨 끄고 에어컨 말리고. 이렇게 복잡한 도로에서 운전 연습하면 와, 이 스파르타식 교육 아닌가 이거? 운전 나중에 엄청 잘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도착을 했고요. 과연 어떤 상태일지 굉장히 기대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알바가 놓은 사람들이 많지?
그 주차장 근처로 남들 차 못 대라고 막 여기저기 공공도로에 알바가 오는 사람들이 많네. 그런 진짜 저질스러운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다니. 와, 얼마나 저질스럽습니까? 다른 사람 안 되고 나만 돼. 이런 가치관. 진짜. 홍포형 나야 된다, 진짜 그런 사람들은. 임자 한번 제대로 만나가지고. 네, 차 연락하고 왔습니다. 저렇게 이제 입구에서 물어보시거든요. 차 보러 오셨습니까? 아, 그러면 미리 연락하고 왔습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내 가족이 탑승한다는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좋은 말이네. 참, 저 앞에 저 주차 어르신들이 대라고 하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저기 되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이제 차 보러 가겠습니다. 아, 좋은 차여야 되는데 고객님한테 전화드려야 되겠네. 네, 저는 이제 복귀합니다. 차량 사진과 뭐 이런 거를 못 찍었네요. 고객님하고 같이 열심히 차 보느라. 아, 근데 결과적으로 차가 완전 A 플러스급이에요. 차 굉장히 상태가 좋았습니다. 별로 하자가 없었어요. 일단 전 쳐져보니 어떤 기본적인 뭐 사실 그래봤자 13만 킬로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을 갖고 있는 차가 뭐 정비 요소가 많지는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가 기본 정비 뭐 잘 되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외장 수리가 운전석 디펜더, 운전석 아웃펜더, 그 다음에 조수석 뒤도어 뭐 거기 외에는 수리가 없었고. 감사합니다. 타이어는 올해 거 23년식 생산 타이어, 앞타이어 꽂혀 있었고 뒷타이어도 괜찮았고, 저거 예전에 제가 타던 그란드 스포츠랑 좀 비슷한 녀석이네요. 반갑네. 그 다음에 하체 부식 많이 없었고 누수 전혀 없었고 엔진 질감 괜찮고. 차 왜 이렇게 깜빡이도 안 놓고. 아, 진짜 와이프한테 전화가 왔네. 아무튼 고객님 너무 반가웠어요. 저랑 동갑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울산에서 오셨고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타시던 차를 이제 그랜저를 처분하시고 저 차로 이제 편하게 이제 업무용으로 구매하시는 건데 굉장히 합리적으로 잘한 선택이시라고 생각됩니다. 인상이 너무 좋으시던데. 아무튼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가웠고, 차가 좋아가지고 또 너무 기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좋은 차 구매를 축하드리고, 이제 QM5 저 가솔린 저 RE25 저 정도의 좋은 차는 없지 싶어요. 거의 없지 싶고, 다시 한번 좋은 차 구매를 축하드리고요. 저는 가는 길은 오는 길이 역순이죠. 집으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잘 타시고 좋은 차 구매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